네. 네. 자, 룩아웃티로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향기로운 남자 우리 권순우 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네.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른 데에서 일하실 때보다 의상 같은 건 좀 더 편하게 입긴 하십니까? 그렇진 않나요? 아, 다른 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미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저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 자르셨어요? 네. 아, 거의 뭐 동참하라 그러셔가지고. 염색은 안 하셨구나. 아직은 염색까지 해야 되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흰머리도 있어요? 근데 흰머리는 좀 많습니다. 아, 좀 나오십니까? 아, 형님, 나 염색했지. 형님 하셨네요. 했지. 아유, 까맣습니다 아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일부 옆으로 하얗게 미니까 하얘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밤에 자. 좋은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죠?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해서 이 노이즈 이제 완전히 끝났고요.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 나이지리아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심판이 좀 우리한테 좀 야박하게 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에 4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단톡방에서 서로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한국이 좀 축구를 좀 거칠게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소식이 더 좋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가서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쓰러진다고. 그리고 뭐 몸싸움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상철 선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몸싸움은 우리 고정훈인데. 예, 적토마. 적토마인데. 예, 뭐 그런 것에서 정말 당당하게 좀 하게 아, 됐다라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몸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아니 우리 수비수 저 대표 수비수 있잖아 지금 저 외국에서 활동하는 올해 선수 그 11에 김민재. 김민재. 어. 김민재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아, 이름은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데 민재인데 부딪히면 죽어요. 그럼. 그리고 세계 3대 클래식 경연으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 성악가가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김태환 성악가가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이게 1988년도에 성악 부문이 신설된 이후에 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는 처음으로 아, 그래요? 예, 우승을 하게 됐다. K 성악 이제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좀 이렇게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 클래식도 한국이 참 조성진 등등. 어떤 노래였죠? 어떤 노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거 관심 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클래식을 좀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힘을 줘야지 그냥 우승했다는 그 사실 하나 그거에만 우리가 감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프로님 최애 클래식 곡이 어떤 거 있으십니까? 저는요 오솔레미오죠. 오나의 태양. 저는 샹젤리제. 아, 샹젤리제. 오솔레미오. 아, 좋죠. 예. 좋네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뭐죠? 그 인도에서 열차 세대가 충돌을 그러게요. 하면서 한 270여 아유. 명이 사망을 하고 110여 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아유, 그 뭐 발생했습니다. 신호 조작을 뭐 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진짜 너무 대형 사고입니다. 거기도 거의 300분 가까이가 그러니까 인도 얘기는 우리 강소영 교수 그 인도 시리즈 한번 또 나눠서 꼭 제가 한번 보시면 여쭤보겠습니다. 돼요. 예. 네. 그 자 뉴욕, 경제 뉴스 합시다. 네, 뉴욕 증시 마감은요 굉장히 강하게 끝났습니다. 네. 오히려 다우존스가 2.12%로 굉장히 센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1%, S&P 500도 1.4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 몰아서 오늘까지 확 달리고 내일 안 여니까 내일 가는 것까지 오늘 쫙 몰아서 좀 저거 2배씩 오르고 내일 쉰다. 딱 좋죠. 네. 자,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사우디가 또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오펙과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가 어제 그 정례 장관급 회의를 거쳤는데요. 다음 달부터 추가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일 네.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도 어찌 보면은 어서 좀 기시감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난달에도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었고 지난 3월에는 50만 배럴 감산하는 러시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내년 말까지 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 산유국들이 지난 4월에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다들 내년 말까지로 연장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이 같은 결정이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10월에도 20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랬지. 지난 4월에도 한다 그랬지. 이번에 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감산을 이번 거까지 합치면은 한 366만 배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 수요의 한 4% 정도 되는 규모예요. 꽤 되네요. 예. 근데 이런 그 감산 뉴스를 기시감은 있지만 우리가 뭐 그냥 뭐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그 감산을 한다 그래서 또 안 올라갑니다. 이게 WTI 선유 선물 개요 한번 갖고 왔는데요. 네. 1년 전 거 1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120불 가까이 올라갔던 게 네네. 지금은 이제 73불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감산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굉장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저게 보이고 있습니다. 딱 1년 차트면은 1년 전에 비해서 인플레에 대한 그 영향 매우 좋게 반영되겠군요. 그렇죠. 딱 1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이고 120불에서 73불이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이번에 오펙에서 좀 특이한 얘기를 했던 게 오펙은 보통 그 여기서 그 감산 얘기할 때 가격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 세계 수요가 이만큼 감소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이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가격을 조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게 보통 가격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우디의 압두라지즈 장관이 공매도 세력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세계가 공매도 세력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네. 예. 그 가격 변동성을 이유게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시장이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이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공매도 치고서 이걸 자꾸 흔들라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선물 시장 위주의 시장인데 예. 그 현물 갖고 와야 돼서 갖고 가야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드럼통? 도라무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약간 사우디 쪽에서 좀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상했구나. 예, 이게 빈살만 황세자가 지금 이제 그 네온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경제 재편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재원이 되는 게 결국은 유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함마드 황세자의 경제 개혁 개편 계획을 지원을 하려면은 유가가 한 배럴당 80불 이상은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73불 정도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뭐 경기 둔화가 돼가지고 수요가 줄었는데 이거를 뭐 공매도 세력을 비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여기에 또 더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회원국 중에 뒤로 원유를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원유를 좀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인 러시아가 약속과 달리 값싼 원유를 시장에 퍼붓고 있다라는 게 좀 또 기름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원유 가격을 높이려는 사우디의 노력을 좀 많이 깎아먹고 있는 거는 사실상 공매도 세력이 아니라 러시아다. 그런 거 같네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100만 배럴이 아니라 그냥 뭐 실제로 얼마나 감산하는지 몰라도 한 300만 배럴 이렇게 하면 가격은 올라갈 텐데. 그러면 러시아가 더 팔아먹겠죠. 사우디는 그 뭘로 먹고 사나. 예. 장사를 안 하겠다는. 그나저나 지금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 러시아 국방부 우크라이나 대규모 군사작전 시작이다라는 그런 속보가. 이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뭐 들어갈 거다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나 보군요. 아니 그게 그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뉴스로 지금 그러네요. 러시아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뉴스는 러시아 국방부가 아닌가? 예,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를 겨냥한 러시아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그렇군요. 시작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습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러시아가 이제 시작한다. 반응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발표는 러시아 국방부 발로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뭔가 분기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싹 드는데. 이제 6월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예, 두 번째 뉴스는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초안이 올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은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규제. 예. 예. 근데 이게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뭐 그 플라스틱 그 테이프, 박스 테이프 못 쓰잖아요, 마트 가면. 아 그런가요? 예, 예. 뭘 써요 그러면? 그냥 접어서 오는데요. 아 그러니까 박스를 고정은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접어서 합니다. 아니면 다회용 뭐 끈 같은 거? 아니요 에코백 같은 거 많이 쓰고요. 아 그럼 그렇죠. 예, 아, 박스 테이프는 못 씁니다. 박스 테이프 아예 못 써요? 아, 그거 못 써요? 예, 마트에서 못 씁니다. 마트 가면 옛날에 드드드드드 쓰다가 네, 썼잖아요. 그거 못 씁니다. 하긴 그거 예전에 막 쓸 때는 진짜 그 공짜라고 생각해서 그러신지 막 돌돌돌돌 알고 이렇게 좀. 공짜 아닌데요. 비싸요. 아니 그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 박스 테이프 쓰게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규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네.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올해 11월까지 전 세계 175개국이 국제협약의 초안을 만드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직 안 정했지만 내용은 안 정해져 하자. 있고 하자라는 네. 얘기. 그리고 이게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 11월에 열리는 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담은 초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촉구가 있는 거고요. 목표는 2024년까지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겁니다. 24년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별로 이게 너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은 투표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하겠다는 얘기네 자기는. 그러니까 뭐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네. 만장일치로 한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2차 회의에서 참여국들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공감을 했다. 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설정하는 데는 이견을 보였다. 자발적 감축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나 국제 목표나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이견을 드러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재생 PT를 적용한 코카콜라를 지난달 말에 출시를 했어요. 재생 PT? 예, 예. 이게 재생 플라스틱 10% 들어간 겁니다. 예, 같이 보시면은 네. 코카콜라가 이제 그거를 투페트를 선별을 한 다음에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칩을 만들고 요걸 다시 콜라병으로 만드는 요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8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8개국에서는 모든 음료의 그 패키지를 100% 재생 페트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BMW 같은 경우도 뭐 25년까지 뭐 30에서 50%를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제 협약을 맺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만들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석유화학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전환이 되면은 본업이 바뀌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만드는 옛날에 그 SK 종합화학 지금 SK 지오센트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25년부터 대규모 이제 플랜트 지어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주문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25년부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인데 네. 그거 이미 주문이 끝났다는 것 같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자동차가 연료를 휘발유를 쓰다가 전기를 쓰게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그 밑에 단에 있는 배터리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도 이제 기본적인 소재, 기초 소재의 변화는 굉장히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유발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적인 협약이라는 상징성이 나온다는 거는 이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변화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좀 더 주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바이오 플라스틱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군요. 너무 빨리 가셨죠? 저는 너무 빨리 갔었죠. 올해 그거 관련해서 샀었나? 저요? 예전에 다니머. 아, 다니모. 네, 거기 바이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아직 90%. 네, 아직까지 국제 협약을 맺는 게 24년이니까 네. 많이 빨리 가신. 난 항상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늦든지. 5G는 너무 늦었고 단위면은 너무 빨랐고. 알겠습니다. 자, 요새 인도 5G 새로 시작했는데. 그렇습니까? 아, 그 저도 얼마 전에 뭐죠 탄산수를 한 박스 시켰는데 집에서 네. 라벨이 아예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투명 플라스틱 병만 있어요. 이 병만 보면 어디 상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근데 생수도 있잖아요. 생수도 보면 병을 쓰기 시작하는 데들이 늘더라고. 유리병?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들은 병은 이제 재활용이 되잖아. 네네네. 근데 플라스틱 그 생수병이 아마 우리 플라스틱을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생수병 아닌가? 생수병 그죠? 뭐 하루도 네? 막 엄청 그러니까. 뭐 쓰니까. 네. 유리병 하면 또 옛날 우유 생각나시죠? 한 번. 아, 요거 한번 해서 이웃집 그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전 세계 고의 52.4%가 지금 역전세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락세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이 50%를 넘겼다는데요. 이거 되게 심각한 전체 수준이에요. 전세 가구 중에 절반이에요? 예.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깡통전세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그렇죠. 그게 깡통전세고, 네.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지금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 1월에 2.8%였는데 4월에 8.3%로 증가했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가구, 역전세 위험 가구는 원래 25.9%에서 52.4%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 지역별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인데 그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집값 굉장히 올라왔다가 지금 막 떨어지기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56.5%에 달합니다. 좀 위험하네. 예.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도 50%가 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험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이걸 조금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전세의 역전세, 깡통전세는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여기 변세발로 시작된 부동산 PF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채권족 분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낮아져서 그 작년 10월 같은 큰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지금 조용히 넘어가서 그렇지 이미 그쪽에서 무너지고 있는 데들은 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른바 PF 대주단협이라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이미 30개 사업장에 대한 PF 대주단 협약에 적용이 됐고요. 어디 무너졌다는 얘기 별로 못 들으셨겠지만 이미 30개 사업장에 협약이 적용이 됐고 이 중에 19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문제가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그 작년 같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이미 부동산발 PF의 어떤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전세 문제 특히 이제 아마 올 10월, 11월쯤 이제 막 이사철 그때 이제 굉장히 높게 계약하신 분들이 2년 전에 많이 계셔서 그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예, 그때 또 계속해서 좀 정프로가 남일 같지 않은 얘기지. 야, 근데 보면 진짜 멘탈이 강해. 어? 주식이야 뭐 조금씩 분산돼 있다지만 전세를 꽤 큰 돈으로 목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야, 큰일이에요 진짜. 아니 저기 정프로 그래서 선글라스 끼시는 거 아니에요?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정프로 집주인님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진짜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진짜 사회적인 공론인데입니다. 정프로 지금 전세 날리면 큰 거 5장. 50억? 5억이지 5억. 네, 50억 전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5억 전세.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